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세이 쓰기 몽테뉴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주차가 됐네요. 어떻게 글쓰기가 조금 편안하고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제가 작은 보람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말과 글이 기본이죠. 그리고 특히나 글은 에세이가 기본입니다. 어떤 형식의 글을 쓰더라도 에세이가 바탕이 돼야 글이 완벽해질 수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 뭘 공부했죠? 네, 맞아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나한테 울림이 있었던 질문이 있었나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네, 이렇게 사유하셔야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된 겁니다. 네, 작가 별거 아니죠. 그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벽에 부닥치고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고 또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꼭 에세이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요. 이 대단한 소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일상 속에 있다라는 주제로 글쓰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몽테뉴는 일상 속에서 철학적 가치, 철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소소한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좋은 글은 아주 가벼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까지 끌고 나오는 그 힘이 있는 것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몽테뉴가 생각했던 방식, 또 몽테뉴가 걸어왔던 길을 오늘 한번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의미 없이 눈 뜨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사람들 만나고, 피곤해 지쳐서 잠에 드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나의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대단한 소재가 대단한 글을 만들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소한 일상은 다 놓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거대한 소재, 이것이 정말 대단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되기는 오히려 더 어렵죠. 소소한 일상에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글이 오히려 더 에세이로선 잘 맞습니다. 물론 뭐 대하 소설을 쓴다 이러면 뭐 거란 전쟁 뭐 이런 거라면 뭐 그렇게 써야겠지만 우리 지금 에세이 배우잖아요. 에세이는 일상에서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가장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는 일상의 사소한 사건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건도 또 짧은 어떤 순간도 깊이 있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몽테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특별하진 않지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왜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은데 찰나에 뭔가 딱 사진처럼 찍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나한테 기억에 남았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 각자가 최근에 경험한 일상 속의 작은 사건이나 장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메모해 보면 좋죠. 자, 소재의 예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근길에
본 떠오르는 태양 좋죠. 그죠? 또 뭐 시장이나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 좋죠. 자, 그 다음에 카페에서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의 대화가 우연히 들렸을 때, 네, 그 순간도 기억에 남을 수 있죠. 또 그냥 혼자 마시는 커피의 한 잔의 여유. 근데 그게 찰나의 기억으로 탁 남는다. 그럼 그건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각자 떠올린 장면을 서로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인상 깊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인강처럼 각자 혼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친구들 만나셔서 그냥 내가 저번에 그냥 무심코 지나친 일상인데 이 장면이 이렇게 눈에 탁 기억에 남더라. 무슨 의미인지는 이런 거 같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피드백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 것인가? 또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나? 이 두 가지 의미와 감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그 사건, 의미와 감정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글을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을 글로 풀어내야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 선택한 일상의 순간을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방식은요, 도입부, 중간부, 마무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도입부는요, 장면이나 사건을 간결하게 묘사하면 좋죠. 또 중간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 느낀 점을 쓰시면 되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의미와 감정 느껴보자라고 했죠. 그럼 그것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을, 느낀 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목동에서 합정동까지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온 계절을 제가 온 몸으로 맞이합니다. 네. 정말 이 겨울에 눈이 푹푹 쌓일 때도, 요즘 날씨 너무 춥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양화대교를 건넙니다. 네. 아무리 더워도요. 정말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범벅이 되는 날씨에도 저는 걸어서 양화대교를 건너고 약 한 6km 넘게 걸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눈도 오고 그리고 길도 되게 많이 얼어 있었는데 나무에 이렇게 순 같은 게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춥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너는 벌써 준비하니? 네, 도입부죠. 그죠? 길을 걷다가 매달린 새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중간부, 여기서 의미와 느낀 점.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추운데 세상에 너는 벌써부터 준비하는 거야? 아이고, 힘들겠구나. 네, 의미, 느낀 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은 점, 배운 점. 야, 이런 작은 생명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견뎌내는데 사람인 내가 이렇게 게을르고 불평불만만 해서 되겠냐? 더 꼼꼼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계몽적인가요? 네, 뭐 다르게 컨셉을 잡으셔도 됩니다. 뭐 길을 걷다가 그냥 그 들고양이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서 걔들이 한없이 예뻐서 지켜보게 된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소소하고 나한테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찾아내셔서 도입부 간결하게 묘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부 거기서의 의미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깨달음 내가 느끼고 변화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지면 좋죠. 이렇게 해서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이제 자유롭게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글을 썼어. 뭐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소재를 찾는다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죠. 어차피 이런 식의 힘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소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 학교 가방 챙겨주면서 어떤 순간에서든 모든 글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일상 속에서 그 글의 소재를 찾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몽테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 네. 이것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요, 몽테뉴 스쿨 에세이 쓰기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에세이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쓴 글, 5주차의 글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드시고 좀 글을 예쁘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몽테뉴 스쿨 6주차 마무리 짓겠습니다. 몽테뉴 스쿨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또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영역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문 서적도 있을 수 있고 소설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컨셉으로 이어서 뭐 예를 들면 해밍웨이, 네, 아니면 뭐 희곡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소설 쓰기, 희곡 쓰기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할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정말 좋은 작가가 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